자,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지갑 사정은 작년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을까요?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2%라는데 사실 이건 우리 몸무게 줄이는 것보다 훨씬 힘든 목표라고들 하죠. 3대 500치는 헬창 형님이 자기 기록 겨우 1kg 경신하겠다고 끙끙대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형님들이 전 세계에서 돈을 쓸어 담고 있다는데 왜 내 통장은 스치듯 안녕만 반복하는 걸까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250조 원을 벌어들인다는 소식은 들리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수출은 사상 최대라는데 삼겹살 값은 오르고 친구랑 소주 한잔 마시기도 겁나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죠. 서울 아파트는 쳐다만 봐도 50억이라는데 이건 뭐 로또 당첨돼도 대출받아야 할 판국입니다. 강남 한강변에 높이 솟은 아파트를 보고 있으면 내 키보다 집값이 더 빨리 크는 것 같아 씁쓸해지네요. 한쪽은 쭉쭉 올라가고 한쪽은 푹푹 꺼지는 K자형 성장이라는데 왜 저는 자꾸 아래쪽 작대기에 붙어있는 기분일까요? 정부는 이제 경제 대도약을 하겠다고 지출을 8%나 늘린다는데 그 돈이 제 밥상까지 오기는 할까요? 기름값 아끼겠다고 전기차로 바꿀까? 고민하면 지원금 100만 원 준다는데 차 살 돈이 없는 건 비밀입니다. 마트 갈 때마다 손이 떨리니 부처마다 물가 책임관을 둔다는데 제 월급 안 오르는 건 누가 책임져 주나요? 농식품부랑 교육부가 물가 잡으러 출동한다니 이제 학원비랑 김치똥 물가는 좀 조용해지길 빌어봅니다. 대학생 동생들은 1,000원에 아침밥 먹는다는데 우리 직장인들도 점심값 지원받는 날이 오긴 오려나 봅니다. 지자체에서 공모 중이라는데 우리 사장님이 신청 안 하면 결국 내 돈 내고 먹는 김치찌개는 10,000원이 넘겠죠. 그래도 K패스라는 효자 카드가 나와서 대중교통비 환급해준다니 이거 안 쓰면 진짜 바보 소리 듣습니다. 지하철이랑 버스 많이 타면 돈 돌려준다는데 출근하기 싫어서 안 타면 환급도 못 받는 이 아이러니함이라니요. 이제는 통신사 형님들이 나한테 딱 맞는 요금제 쓰라고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한답니다. 티코 사러 갔다가 페라리 계약하고 나오는 것처럼 비싼 요금제에 낚이는 일은 이제 좀 줄어들까요? 아프면 간병비 걱정에 온 가족이 눈물바다였는데 이제 건강보험이 조금은 도와준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자, 이제 월급날만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가장 민감한 소식, 최저임금이 드디어 10,000원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시간당 1,320원이라는데 붕어빵 3인분 사 먹으면 딱 끝나는 아주 귀여운 금액이죠. 그래도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 원 정도 된다니 편의점 도시락 대신 가끔은 제육볶음 특 사이즈로 갈아탈 수 있겠네요.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실업급여 상한액도 덩달아 올라서 혹시 모를 백수 생활에도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하지만 사장님들은 울상이라는데 알바생이랑 사장님이 같이 소주 마시면서 서로 지갑 보여주면 누가 더 슬픈지 내기할 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노는 날이죠. 올해 달력에 빨간색이 총 70일이나 박혀 있습니다. 작년보다 하루 적게 쉴 수도 있다지만 3일 연속으로 쉬는 황금 연휴가 8번이나 있다는 사실에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5월에도 쉬고 8월에도 쉬고 10월에는 2번이나 쉰다니 비행기 티켓 끊으려고 손가락이 벌써 근질근질하네요. 게다가 제헌절이 공휴일로 복귀될 수도 있다는데 7월의 단비 같은 휴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장님들은 일요일에도 일하는데 직원들만 쉰다고 투덜대시겠지만 원래 인생은 각자 도생 아니겠습니까?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10시 출근제라는 아주 기특한 제도도 새로 생겼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회사에 조금 늦게 가도 정부가 사장님한테 월 30만 원씩 꽂아준대요. 눈치 안 보고 애들 학교 보내고 출근할 수 있다니. 이 정도면 대한민국도 살만한 나라가 되어가는 걸까요? 그리고 청년분들 주목하세요. 5년씩이나 기다려야 했던 도약계좌 대신 3년짜리 미래적금이 나옵니다. 3년 동안 빡세게 모으면 2,2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만질 수 있다는데 중고차 한 대 뽑을 꿈이라도 꿔봅시다. 정부가 이자 말고도 기여금을 10% 넘게 얹어준다니 이건 뭐 길바닥에서 돈 줍는 것보다 수익률이 좋네요. 부자 형님들은 배당금 받을 때
세금 깎아준다고 좋아하신다는데 우리야 뭐 주식창 파란불만 안 들어오면 다행이죠. 배당으로 50억 넘게 받는 분들은 세금 걱정하시겠지만 우린 일단 5만 원 수익 인증부터 하고 고민합시다. 이제 하청업체 노동자분들도 원청 사장님이랑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됩니다. 책임 회피만 하던 윗분들도 이제는 무시 못할 세상이 왔으니 일터에서의 억울함이 조금은 씻겨 내려가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받을 퇴직연금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내 퇴직연금이 어디서 굴러가고 있는지, 수익률은 몇 %인지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어딘가에 잘 있겠지 하며 달콤한 달고나 커피 한 잔에 잊고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이 정기예금보다도 못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네요. 5년 평균 수익률이 2.86%라는데 이건 뭐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나 다름없죠. 400조 원이 넘는 거금이 그냥 잠자고 있는 셈인데 우리 돈이 일은 안 하고 꿀만 빨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이 또 안전제일 아니겠습니까? 퇴직금 날리면 큰일 난다는 생각에 75%가 넘는 사람들이 원리금 보장형, 즉 예금에만 넣어둡니다.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이 30년 동안 잠만 자고 있으니 나중에 꺼내보면 껌값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미국 형님들은 401k, 401k라는 걸로 주식에 팍팍 투자해서 수익률이 9%가 넘는다고 합니다. 호주 형들도 연금 부자가 수두룩하다는데 우리는 왜 은퇴하고 폐지 줄 걱정부터 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기금형 퇴직연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개인한테 맡겨두니까 다들 방치하니까 국민연금처럼 전문가들이 모여서 크게 굴려주겠다는 거죠. 이제 우리 퇴직연금도 전문가 손에 맡겨서 주식도 사고 코인도, 아니 코인은 좀 무섭지만 아무튼 수익률을 높여보자는 겁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조만간 1,000조 원을 넘어서 국민연금보다 커질 거라고 하니 이게 우리 미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 퇴직연금 계좌 열어보고 잠자고 있는 돈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주식창 파란불 무서워서 예금에만 묻어두는 건 마치 황금알 낳는 거위한테 다이어트 시키는 거랑 똑같습니다. 20년, 30년 뒤를 생각한다면 이제는 우리도 조금은 공격적으로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돈이 돈을 벌게 해야지 내가 평생 몸으로 때워서 벌 생각만 하면 나중에 무릎만 아픕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원화가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원화국제화라는 원대한 꿈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자, 이제 우리 원화 이야기 좀 해볼까요? 우리 돈이 전 세계 어디서나 대접받는 날이 올까요? 지금은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사려면 환전하느라 쩔쩔매는데 이제 외환시장을 24시간 풀가동한답니다. 밤새도록 달러랑 원화가 춤을 추게 만들어서 우리 돈을 국제적인 인싸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죠. IMF 때 트라우마 때문에 문을 꽁꽁 닫아 걸었지만 이제는 선진국 지수에도 들어가야 하니 빗장을 푸는 겁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는데 이게 성공하면 우리 코스피도 천스피 소리 안 듣고 떡상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제 서울만 잘 나가는 시대는 끝내겠다고 합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기억하시죠? 지방 거점 대학들을 빵빵하게 키워서 인재들을 붙잡아 두겠다는 거죠. 맨날 서울로만 올라오니 집값은 폭등하고 지방은 텅텅 비는 이 악순환을 끊어보겠다는 결단입니다. 정부가 20조 원이나 들여서 K국부펀드라는 것도 만든다는데 이 돈으로 우리 주식시장을 든든하게 받쳐준대요. 연기금 형님들이 국내 주식 안 산다고 투덜댔는데 이제 정부표 펀드가 구원투수로 등판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창한 계획들 속에서도 우리 현실은 여전히 K자형으로 찢어지고 있어요. 돈 있는 집은 자산이 로켓처럼 쏘아 올려지는데 평범한 우리들은 물가 상승률 따라가기도 벅찬 게 사실이죠. 아파트 50억 소리에 자괴감 느끼지 마세요. 그건 어차피 우리 지갑으론 평생 구경도 못할 숫자니까요. 대신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실속은 다 챙겨야 합니다. 아까 말한 K패스나 미래적금 같은 거 말이에요. 아, 참 예비군 형님들 훈련비도 올랐다는데
도시락값 1,000원 올랐다고 좋아하는 모습이 왠지 짠합니다. 학생 예비군 버스 타고 가면 10,000원 준다는데 그 돈으로 학교 앞 분식집 가서 라면 한 그릇 때리면 딱이겠네요. 동원 훈련 가면 95,000원이라는데 강원도 상월짜기에서 텐트 치고 고생하는 갑치곤 여전히 좀 짜죠.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단 나으니까 국방의 의무다 하고 용돈 벌었다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버텨봅시다. 자, 이제 우리 삶을 바꿀 마지막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2%라는 숫자가 우리 식탁 위 고기 반찬으로 변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2026년 대한민국은 반도체라는 거대한 엔진을 달고 2% 성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나라 경제가 좋아진다는데 우리 집 냉장고, 쏙고기 등급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결국 핵심은 관심입니다. 내 퇴직연금이 어디서 잠자고 있는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은 뭔지 말이죠. 통신비 아끼라고 나라에서 떠먹여줄 때 넙죽 받아먹고 K패스 환급금으로 소주 한 병 값이라도 벌어야 합니다.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내 지갑에서 새 나가는 돈을 막는 건 우리 의지에 달렸거든요. 아파트값 오르는 거 보며 한숨 쉴 시간에 청년 미래적금 가입해서 종잣돈 만드는 게 훨씬 생산적인 일입니다. 세상은 복잡해지고 경제 용어는 외계어 같지만 결국 내 돈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 하나면 충분합니다. 삼성전자가 돈을 벌든 하이닉스가 대박이 나든 내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게 우리에겐 진짜 경제 성장이죠. 오늘 밤엔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 바뀐 정책들 이야기하며 정보를 나눠보세요. 아는 게 힘이고 아는 만큼 우리 지갑은 두툼해지는 법이니까요. 귀찮아하지 말고 하나씩 실천해 봅시다. 내년 이맘때는 우리 모두가 작년보다 지갑이 좀 묵직해졌네 하며 웃으면서 달고나 커피를 마셨으면 좋겠네요. 정부가 깔아준 멍석 위에서 우리가 얼마나 실속을 챙기느냐가 올해 우리 경제 생활의 성적표가 될 겁니다. 자, 이제 긴 이야기 들어주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일요일 밤을 마무리하러 가야겠네요. 사장님인 저는 내일도 일하러 가겠지만 여러분은 8번의 황금 연휴를 꿈꾸며 푹 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퇴직연금 수익률 확인 안 한 분들은 지금 바로 앱 켜서 확인해 보세요. 잠자는 내 돈을 깨우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2026년 첫 번째 경제 활성화 대책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경제 이야기였지만 소주 한 잔 마시듯 훌훌 털어버리고 희망찬 내일을 준비해 봅시다. 대한민국의 모든 일개미 학생 주부님들이 돈 걱정 조금이라도 덜 하는 그날까지 저도 계속 떠들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모두 부자 되시고 건강 챙기시는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빌게요. 금융맹 탈출이 진정한 경제 대도약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에 행운의 여신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진짜 결론입니다. 술자리 끝날 때 계산서 꼼꼼히 보듯 우리 인생의 계산서도 봐야죠. 나라가 2% 성장한다고 내 통장이 자동으로 2% 불어나는 마법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은 적어도 내 돈 문제 앞에서는 모르는 게 독이라는 말로 바꿔야 합니다.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 깨우고 정부가 퍼주는 혜택 싹싹 긁어모으는 게 진짜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결국 내 지갑의 두께를 결정하는 건 거창한 국가 전략이 아니라 여러분의 작지만 꾸준한 관심입니다.